네, 마감 스포트 시작 전 오후장 투자 뉴스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전부터 오후를 걸쳐서 실시간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디테일 내용들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오전장에 전해졌고요. 오후장에는 이 트럼프 측근 관료들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관세 협상 7가지 나라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인도, 일본 등등 7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런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 반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라는 심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금의 희망은 생겼다. 긍정적인 시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 관련 정책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첫 공약을 발표함과 동시에 AI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대선 첫 행보로 퓨리오사 AI 기업에 방문하는 모습도 연출되었습니다. 관련 종목들 들썩였는데요. 퓨리오사 AI의 초기 지분 투자자인 DSC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같이 협업을 했던 4x4 포함해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모두 다 대거 급등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AI 소프트웨어 안에서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 소프트는 조금 후발주자로 움직였기 때문에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연출됐지만 DSC 인베스트먼트나 4x4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대선 주자들의 이 공약 발표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어떤 산업을 밀어주는지 이 부분에 굉장히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 민감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정부에서 에너지나 의료 행정 쪽에 양자 내성 암호라는 PQC를 도입한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ICTK가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정책적인 흐름도 계속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 아이폰 중국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더라에 따르면 아이폰의 생산 라인이 전부 다 멈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국향 이 생산 라인만 멈췄다라고 좀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갤럭시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갤럭시 부품주들이 대거 급등했습니다. 아이폰은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량을 인도에서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이nem텍이 오늘 장중 가장 많이 급등했고 KH바텍, 힌지 만드는 업체들이나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급등하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화면에는 없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갤럭시 관련 종목들 급등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1.6%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K배터리 관련 이야기인데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아침에 급등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만 지금 이 관세 역풍 맞아서 중국산 ESS 배터리가 조금은 미국에서 점유율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점유율을 어느 나라가 가져오냐?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주목도가 높고요. 이 ESS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유율을 한국 기업들이 조금만 가져오더라도 지금 전기차 캐즘을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해결책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감축은 딴 세상 이야기다. 제약바이오 쪽.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K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인력을 오히려 더 채용할 정도로 활황을 띠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테오젠을 필두로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체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ABL바이오도 얼마 전에 4조 원 규모의 대규모 빅딜을 체결했고요.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오늘 나타나면서 장중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ABL바이오 이외에 또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종목군들 시세를 많이 받아가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흐름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대화제약의 상한가 도달에 성공했고요. 앞서서 나이백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이백에 대한 부분 언급 드렸는데 실제로 이 시세가 계속 좀 폭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에이벨바이오 11% 급등하면서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도 기술 이전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오늘장 뉴스에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 방법 세워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미스테리한 부분들 풀어보죠.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이 들어오곤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올라갑니다. 자, 일단은 재료가 확실한 쪽에 있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상승 상위권이 좀 겹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 잡고 얘기할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사실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와 이게 결국에는 정고 향해서 간해를 확인했었습니다. 정책이 묻으면서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권 주자가 대선 출마 이후에 첫 행보로 필요사 AI를 방문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주말 사이에 정답지가 나온 거죠. 뭐 DSC 인베스트먼트나 포바이포는 그냥 점상으로 뭐 자리를 안 내주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LLM 관련해서 솔트룩스는 이전부터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잖아요. 과장님. 사실상 LLM AI 본주로서 이제 앞으로 한국판 GPT의 사용에 있어서의 여러 대권 주자들의 공약이 나온다면 앞으로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까? 이제 정고를 뚫고 더 날아가는 모양인지도 궁금하네요. 지난 월요일에도 사실 이 관련돼서 문의를 하셨었어요. 맞아요. 저한테.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충분히 분석은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제 대선 관련된 이슈가 여기서 더욱더 많은 부분 발휘가 되고 있고 그 관련돼서도 지금 특정 후보에게 이런 정책적인 모먼트가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 외에도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이것과 비슷한 이런 모먼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뿐만 아니고 그 다른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실리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게 될 때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결국은 테마로서 강도로서 강한 종목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이 강도도 강도인데 그래도 나는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을 하느냐 뭐 이러한 이제 고민에 많이 빠지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강도로서의 접근이 더욱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형 GPT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실 텐데 사실상 여기서부터에 대한 경쟁력을 이런 중소형 AI 관련된 회사가 가져가느냐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테마로서에 대한 성격으로서 수급이 더욱더 몰리게 되고 그 수급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이제 결과로서 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역시나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를 뚫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 외에도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그 다음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의 나래비를 좀 세운 다음에 적어도 내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3등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가 세죠. 지금 아무래도 조기 대선 국면에 맞게끔 움직여주고 있는 쪽은 리스트업을 한 3종목으로 압축한 이후의 흐름 보면서 대응할 수는 있다라는 판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유진 부장님, 솔트룩스를 이제 뭐 그전부터 보고 계셨던 분들은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일단은 정고를 뚫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정고가 2023년에 만들었었던 4만 원 후반짜리거든요. 지금은 대선 시즌에 모여서 본다면 기술적 분석 상관없이 스윙 관점으로도 충분히 열려져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일단 긍정 의견이고요. 예. 52주 신고가 한 방에 뚫긴 했는데 예. 뭐 여기서도 긍정적인 의견 보이는 이유는 뭐 대선 전까지 어쨌든 뭐 AI 행보가 미래 산업인 만큼의 계속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고 뭐 추후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이고요. 뭐 이제 새롭게 뭐 정권이 들어서는 만큼 뭐 반도체나 뭐 로봇 이외에 뭐 이런 AI나 뭐 신성장 쪽 산업이 먼저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좀 오늘 많이 오르고 주가 수준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쪽 뭐 AI 소프트웨어 쪽 이 외에도 뭐 반도체 팹리스 기업 뭐 등까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 무겁지 않은 종목들이어서 움직임은 계속 클 수 있어 보이고요. 뭐 하락 쪽보다는 위쪽으로 오를 예. 가능성 굉장히 커 보인다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충분히 순환매는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오늘 솔트룩스가 좀 세긴 하지만 뭐 이외에도 뭐 다 아시듯이 뭐 폴라리스 AI나 뭐 이스트 소프트 그죠? 뭐 네, 뭐 코난이나 뭐 등등 여타 움직임 다 좋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AI 본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다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리스트업 잘 챙기셔서 추가 움직임은 노려볼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서 저희는 살펴보겠습니다. 솔트룩스 정리하고요. 이어서 다음은요. 반도체 얘기 나눠봅시다. 반도체는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선방한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습니다. 품목관세 우려 다음 주에 완전히 명확하게 나올 텐데 일단 오늘 자리를 이렇게 잡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요? 사실은. 예. 네, 뭐 삼성전자 관련 뭐 이런 반도체 네. 섹터 전반적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상호관세에서 면제되기는 했지만 뭐 어쨌거나 시간을 두고 결국은 관련된 이러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잘 나왔습니다. 예. 잘 나왔는데 그 잘 나옴의 일부는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먼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선발주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분기 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과연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비트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세가 어떤 방향성으로 치우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는 레거시에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만약 거기서부터에 대한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반도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히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긍정의 의견을 드린다 하더라도 소극적 긍정의 의견밖에 드릴 수밖에 네네. 없는 이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하이닉스 대비 과연 전자를 사는 것이 맞겠는가 이러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전자 사느니 계속적으로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은 디램 시장에서에 대한 지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HBM 시장에서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게 됐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추가적으로 TC본도에 관련된 발주를 많이 늘리게 되고 물량에 대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 시장 내에 있어서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만이 결국은 더욱더 수익이 많은 부분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 수익도 약간은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3등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과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나중에 이 엔비디아로에 대한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된다 하였을 때에도 과연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자를 택하느니 아직까지는 계속 하이닉스를 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소부장 쪽에서 오늘 고민을 했던 거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관련돼서 HBM에 관련된 TC본도의 장비가 늘어났는데 TC본도만 들어간다고 장비 라인을 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장비를 발주할 수 있는 애들은 누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생각보다는 반도체 섹터가
움직임이 좀 덜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더디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놨던 종목은 사실상 테크윙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펜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저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뽑아놨었었는데 그러한 기업들도 역시나 계속 중립적인 스탠스로 일단은 보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나. 그리고 이 관세 관련돼서 조금 더 완화되는 제스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완화되는 제스처가 나왔을 때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할 거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하지 않게 봐야 된다. 물론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일단은 소극적 긍정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조금 더 확신이 들 때 그때마다 더 비중을 실어가는 것.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쪽을 더 예쁘게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실상 그 5만 원 초반 부근에 담으셨던 분들은 그러면 지금은 일단 팔아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네요. 신 부장님. 그래도 사실 지금 팔아서 뭐 어느 정도 우리는 길게 보고 들어가셨을 테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관세 노이즈는 버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네,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네네. 보고 있고요. 뭐 9일 이후에 이제 뭐 국내 모든 증시가 폭등했을 때도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외국인은 여전히 팔자세였었거든요. 뭐 개인하고 기관 그리고 뭐 기타 법인 매수세가 있었을 뿐이지 외국인 매수는 좀 약했었긴 해요. 오늘 오랜만에 좀 순매수 보이기 있긴 한데 뭐 아직 이렇다 할 의미 있는 매수세라 보긴 조금 이르고 뭐 적당한 비중 채우기 정도 이런 뭐 탐색전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뭐 어쨌든 주말 사이에 이 스마트폰하고 뭐 반도체 상호관세 품목 제외 이슈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뭐 큰 틀에서는 우려감 해소에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세부적인 관세 발표 전까지 좀 어느 정도 약간의 변동 장세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네네. 있고요. 뭐 지금 뭐 중국의 대응 또한 적정선 수준, 뭐 유화적인 스탠스 정도로 뭐 극한 긴장 관계 이런 관계는 좀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여가지고 최악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매도보다는 뭐 매수 쪽의 실익이 더 크다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하고 뭐 하이닉스, 뭐 디램, 낸드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적 또한 앞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 저는 또 파운드리 쪽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한데 빅테크 기업들이 뭐 자사칩 니즈로 계속 이런 쪽에서의 기회가 있을 거로 보여서 현재 밸류 수준에서는 매수가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예전에도 이렇게 계속 쌌긴 했었고 뭐 작년에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막 매수 나서자 이런 쪽은 아니었었거든요. 나중에 좀 아주 바닥에 찍었을 때 그때 정도야 좀 매수 의견 나서고 횡보장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르게 보는 이유는 지금의 모멘텀은 그때와 좀 다르다. 뭐 파운드리 쪽이나 뭐 HBM 가능성, 진입 가능성, 그리고 메모리 쪽의 턴 가능성 이런 거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밸류까지 싸니까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들어갈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삼성전자 좋게 봐주셨는데 지금 뭐 내려온 이상 더 긍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두 분의 의견은 똑같이 긍정인데요. 일단 타이밍 좀 더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매도 실익보단 매수 실익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까지 충분히 문제 없다라는 의견 또한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착착 올라가고 있는 쪽입니다. 바로 한화 시스템이고요. 기관의 수급이 집중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이 근데 뭐 사실상 여러분 왜 그동안 핫했는지는 아실 것 같고 오늘 새롭게 들리는 건 MSCI 5월에 정기 변경이 있는데 편입 가능성이 좀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수급적 영역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펀더적 측면에서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주목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뚜렷하게 새롭다라기보단 뭐 복합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양쪽에 다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 계속적으로 하나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많았었는데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요 근래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쪽이 조선 아니면 방산 맞아요. 이 두 개가 되게 될 텐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두 가지에 모두 다 발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더 빛을 발휘를 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관련돼서 2차에 대한 수주를 받게 되고 그 2차에 대한 수주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선 관련돼서는 요 근래 조선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조선에서도 못 올라갔었던 종목이었던 현대미포가 조금 더 강해지는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강해지는 이런 모습도 보였었고 기자재 관련돼서도 LNG 관련돼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확장이 나오다 보니까 조선 관련돼서도 과연 조금 더 연결고리를 갖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시스템이 많은 부분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적에 대한 시즌으로 이제 오게 되잖아요. 실적에 대한 시즌으로 오게 될 때 그 실적에 있어서도 하나시스템이 올해 1분기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시스템이 오늘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정고점까지에 대한 트라이가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대로 홀딩을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43,000원 부근까지는 전고입니다. 트라이 구간,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조금 볼 수는 있겠다 의견 주셨고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입니다. 자, 사실 오늘 근데 한화 잘 나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오션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그 가운데 시스템이 가장 강하기는 합니다. 역시나 여력을 조금 더 볼 수 있기 때문인지 수급으로 본다면 기관이 거의 뭐 10거래일 넘게 들어오네요. 그렇죠. 뭐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방산 섹터 전체로 본다면은 저 또한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 좀 솔직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뭐 실적 업사이드를 뭐 어느 정도까지 쳐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긴 한데 지금 오르는 거는 어쨌든 뭐 대선 이후에 뭐 그동안 멈춰져 있던 순방 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재개될 수 있고 일단 단기로는 미국 쪽에 무기 수출 규제 완화가 있어서 수출 확대가 방산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무기 도입하는 게 관세 협상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면에서는 당분간은 방산 섹터 의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일단 대장주 격이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중 규모 축소 이후에 다시금 신고가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밑에 탄 종목들까지 섹터 수급이 나쁘지 않아서 반도체 쪽 뭐 관세 이슈 이쪽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뭐 반도체에 대한 센티가 변하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센티 확장 전에는 기존 주도 섹터의 힘을 조금 더 여실히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긍정의 의견 두 분 모두 내려주셨으니까요. 일단 전고 라인 때까지는 흐름을 만드는지 체크하시면서 흐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4조 원 가량의 이제 기술 수출 이후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3층을 뚫었어요. 63빌딩보다 높게 ABL 바이오가 지금 우리 송 과장님 놀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엄청나구나 싶어요. 옛날에 알테오젠 무섭게 갔을 때의 추억도 나타나는데 확실히 ABL 쪽으로 수급 이동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송 과장님, 일단은 그 대표님께서 ABL 바이오의 대표께서 되게 세일즈를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번에 4조 규모의 기술 수출은 신호탄일 뿐이다 라고 기대감 자극하는 그런 워딩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영시켜 나가는 걸까요?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은 사실 ABL이 어떻게 보면 알테, 리가, ABL 세 개 중에 가장 애를 많이 먹였던 종목이에요.
어떤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공시가 나온 이후에 대부분 그대로 차익이 나오게 돼서 사실상 손실을 많이 깼었던 그런 종목군들의 하나였었는데 이번 ABL이 장이 안 좋았을 때 그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공시가 나오게 되고 그 라이센스 아웃 공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손바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ABL을 바라보고 있던 투자자들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이 관련돼서 라이센스 아웃이 4조짜리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했던 것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더욱더 이제 프리미엄을 많이 이제 부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였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당연히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시총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바닥에서부터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케 관련돼서 일정도 사실 거의 다 이제 다가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아마케라는 것들이 사실상 나오고 난 이후에는 그닥 힘을 못 쓰고 전반적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섹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게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또 하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일각에서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여기서 ACR에서 임상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먹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종목군들의 대장격이었던 ABL이라는 펩트론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한에서는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에서도 조금 더 기회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L이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러면 같은 뭐 플랫폼 쪽이라든지 기술 이전 관련해서 모멘텀 있는 종목에 있어서는 계속 한번 보자. 그것이 이번에 아마케 때 또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또 나타날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아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ABL 바이오는 너무 식상한 표현인데 보유자 영역이냐 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신 부장님 의견은요? 저도 긍정 의견이고요. 네네. 네, 단기간 되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장격으로 올라섰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 의견 드리고 있고요. 주가가 무한정 계속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긴 하겠지만 조정폭이 뭐 엄청 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거래량이 터졌다가 좀 줄어들면서 우상향 그리는 모습이 수급면에서 좀 좋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상승폭이 아주 여기서는 좀 제한되게 좀 오를 수는 있고 뭐 행보하다가 좀 이러다가 좀 조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망 자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게 미국의 금리 변화가 좀 요새 좀 커졌잖아요. 변동성이.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도 센티가 나쁘지 않을 거로 보이고 뭐 관세 영향 등에서도 바이오 쪽은 좀 비켜가 있는 점 이런 면에서도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고 ABL 바이오도 괜찮아 보이고 여긴 조금 단기간 오른 데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뭐 리가캠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 뭐 말씀하신 대로 AACR 학회 뭐 관련된 종목이나 뭐 이외에 뭐 또 에로 기대감도 있는 뭐 휴언스 글로벌 이런 좀 업체들까지 흩어서도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에 있어서 기회 노려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로봇 한번 점검 도와드릴게요. 유진 로봇을 저희가 가져오기는 했는데 뭐 사실 지금 반응이 사실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얘기 한번 나눠보죠. 오늘은 사실 로보로보가 그 이재명 대권 주자의 그 AI 교육 관련해서 스템 쪽 묶이면서 좀 강하긴 하고요. 근데 이제 유진 로봇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AI 쪽 엮이면 엮일 수 있습니다. 물류 쪽이 있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이제 AI 본주 가면 로봇주와 같은 성장단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로 본다면?
테마적인 부분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AI랑 로봇이 사실상 소프트웨어와 이제 하드웨어의 그죠. 두 축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관련돼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공약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로보로보가 주목도가 조금 더 높은 뭐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내일에서는 테마가 또 다른 쪽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첫 번째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한번 움직였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유진 로봇이 사실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예전에는 상당히 이런 테마 쪽에서 앞에 있었다가 요즘에는 사실 그 테마에서는 좀 뒤에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조금 바닥권에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낮은 비중이라면 지금권에서 사서 한번 테마적인 이슈가 불었을 때 팔고 나오는 이런 전략은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흐름으로 긍정의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 부장님 의견도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는 어떨지, 그리고 요즘 로봇 챙겨와준 이 종목에 있어서는 어떨지도 따로 구분이 필요한가요? 저도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는 좋게 보고 네. 있고요. 유진 로봇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네. 다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솔트룩스 의견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전방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쪽에서의 기대감 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긍정 의견 갖고 있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큰 하락장 뒤에는 뭐 주도주 교체가 나오기도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로봇 쪽 섹터는 전 여전히 주도주 영역에 속할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이게 산업 현장 뭐 이런 쪽 외에도 B2B 외에도 뭐 B2C 부분까지 니즈는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중장기로 좋게 보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산업의 개화 대비 좀 빠르게 너무 진입하는 거 아니냐, 뭐 매수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세상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예. 네 그래서 뭐 아직 뭐 부족한 부분 많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많이 뒤처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기업의 참여와 뭐 적극적인 지원들 나오면 숫자도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밸류에이션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여기서도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도 많이 나왔던 만큼 일단은 대기업 영향권에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등 이런 위주로 먼저 추천 중에 있고요. 이외에 또 반영이 아직 거의 안 돼 있는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긴 있긴 한데 뭐 넥스트 칩이나 이런 업체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 좋게 보고 계시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볼게요. 실리콘2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실적 얘기 나오고 좀 맞았었잖아요. 실리콘2가. 그래서 개파락으로 좀 내려왔던 자리를 최근 들어서 다시 메우고 있습니다. 이거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간략하게 좀 보여주세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사실 부러지게 되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 바닥권에서에 대한 물량의 이런 소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KBT 관련돼서 이러한 이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4분기 때에 대한 실적이 부러졌었는데 그 실적을 이제 기저효과로 삼고 1분기 때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정상 궤도로 올라오게 됐을 때에는 충분히 주가는 더욱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실적 발표까지 또 어떤 흐름이 나올까는 좀 보고 싶기는 하네요. 자, 신 부장님 그러면은 그 갭 메우기 전까지는 계속 기회가 있는 걸까요? 네, 저도 긍정 의견 네네. 갖고 있고요. 지금 장기 이평선 뚫고 우상향 중인데 뭐 차트 거래량 면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크게 변동 없이 진폭 없이 적어도 당분간 이런 우상향 추세에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또 미국 진출 관련해서도 올리브영 협업 가능성 있고 그리고 유럽, 중동 다시금 이쪽에서도 얘네 그런 경쟁력이 다시 생긴 모습이어서 그리고 기대되는 면이 생기고 있어서 네, 전반적인 흐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2가 그래도 만회를 합니다. 화장품 전반적으로 이제 한알령 이슈 또한 있고 하다 보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마감 스퍼트 달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